네, 일단 S 올리기 시작합니다. S로 올라갑니다. 이거 S로 올리겠습니다. S 티어입니다. 반찬을 거를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것은 뭐냐면 편의점 도시락 티어 메이커입니다. 저는 편의점 도시락을 여전히 먹습니다. 10년 전에도 먹었고요, 5년 전에도 먹었고, 어제 그저께도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먹어봤던 편의점 도시락들을 가져왔습니다. 전부 다 한 번쯤은 먹어본 것들이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있고, 단종된 것들도 있고, 여전히 잘 팔리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시락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도시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도시락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편의점 도시락은 우선 현재는 GS와 세븐일레븐과 CU의 크게는 3파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성기가 다들 있었는데요, 원래 편의점 도시락의 전성기는 세븐일레븐이 가장 좋았었습니다. 이 세븐일레븐이 한창 좋았을 때가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았고요. 그때는 거의 세븐일레븐이 독주하다시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흥행을 했던 게 GS입니다. 김혜자 도시락이 나오면서 해자 도시락, 해자라는 말이 그때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GS가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CU에서도 한 수를 크게 둡니다. 바로 백종원 씨를 모델로 가용을 해가지고 백종원 도시락이 나오기 시작했죠. CU에서 GS랑 CU가 거의 동등한 상태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세븐일레븐은 느꼈죠. 뭐지? 우리 과거에는 우리가 원탑이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면서 해리 씨를 모델로 도시락을 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흘러온 상황인데요, 각 도시락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백종원 도시락 같은 경우는 육류 반찬에 굉장히 포인트를 많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세지라던가 고기 반찬 이런 거를 조금 풍성하게 넣어서 도시락 사는 맛을 상승시키자, 이런 게 이제 마케팅 포였고요. GS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머니의 집밥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나물류를 많이 기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은 그럼 어떤 포인트를 주냐? 밥에다가 무언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볶음밥을 준다거나, 밥에 강황을 쳐가지고 뭔가 색깔을 바꾼다거나, 밥에 양념을 섞어서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밥으로 플레이를 조금 많이 했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찹스테이크 도시락인데요, 세븐일레븐에서 나왔던 녀석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포인트는 웨지 감자가 들었다는 겁니다. 감자튀김 매니아인 저로서는 이 웨지 감자 참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찹스테이크 도시락인데 실제로는 찹 베지터블 도시락에 조금 가깝습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찹 베지터블이 굉장한 지분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찹 베지터블 볶음밥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데 지금 오른쪽 하단부가 굉장히 에러인 상품입니다. 그래서 얘를 시작부터 C로 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종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전히 팔리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2 도시락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본 편의점에 나온 제품을 빠르게 리서치해서 카피캣 제품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엔나 소세지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변형을 시키면서 볶은 김치를 넣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단독 플레이를 하기에는 보시겠지만 390kcal로 성인 기준 약간 속이 허한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컵라면과 함께 먹는 플레이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삼각김밥으로는 조금 아쉬운 분들이 컵라면과 함께 섞어서 먹기에는 아주 괜찮은 상품이다. 그래서 요거를 B등급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뭐냐? 쌈밥 도시락입니다. 안에 보시면 놀랍게도 상추와 깻잎이 같이 들어있으며 고추와 마늘, 쌈장, 무말랭이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육볶음과 소고기, 불고기가 들어가 있죠. 4,800원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장갑도 들어있습니다. 위생장갑. 이거 4,800원, 현재 물가 기준으로 나쁘지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4,800원이 비쌌을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시국에 1년 반 사이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었기 때문에 이때 기준으로는 비싸다고 생각했지 몰라도 지금 기준으로 4,800원에 쌈 들어있다? 이상하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돼지고기 불고기는 그냥 간장 불고기 맛이고요, 얘는 그냥 입에 집어넣으면 기억나는 바로 그 맛입니다. 100% 머릿속에서 구현이 가능한 바로 그 맛이에요. 딱 그 기준입니다. 그거야, 그냥 그거 딱 그 정도다.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느냐, 딴 건 모르겠고 도시락 먹을 때 쌈 싸먹고 이러는 거 좀 귀찮다. 저는 B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락은 굳이 쌈으로 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자, 사골만두 한 그릇 도시락 사골곰탕, 이거 제가 언제 사 먹었냐면 예전에 회사에서 일할 때 그 야근할 때 뭔가 국물 같은 게 있는 게 먹고 싶어져 가지고 옆에 있는 편의점에 가가지고 사가지고 먹은 겁니다. 얘는 뭐냐면 저 왼쪽에 있는 이 사골곰탕, 이게 엑기스거든요. 요거를 하면은 그 커피 프린처럼 하얀 이 사골 농축액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거를 여기에다 부어준 다음에 컵라면 물 부어듯이 여기다가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가지고 같이 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 김치랑 고추장아찌는 이건 따로 소포장이 돼 있잖아요. 얘를 꺼내고 돌려야 됩니다. 꺼내고 돌리라고 따로 소포장을 해는 거예요. 아니면은 미지근한 김치를 먹게 됩니다. 왜냐면 얘는 볶은 김치가 아니거든요. 얘의 단점은 뭐냐면 밥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왕교자가 3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아쉬움이 좀 많아가지고 삼각김밥을 꼭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겁니다. 밥이 너무 양이 적은 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거에 2배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느냐, 얘는 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듬 튀김 도시락. 세븐일레븐이 이 모듬 튀김 도시락 나오고 이랬을 때가 전성기였습니다. 모듬 새우 튀김 도시락에 막 이만한 소세지 들어가 있고 이랬을 때가 남심저격 같은 그런 느낌의 반찬들이었어요. 완전 육가공품 잔뜩 넣어가지고 든든하고 짭짤하고 이런 거 많이 먹을 수 있게 만든 그런 도시락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한남동에서 권 셰프님 레스토랑 출근하면서 그 앞에 있는 세븐일레븐이 제가 맨날 밥 사 먹는 데였거든요. 요거는 일단 구성 자체가 든든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A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때 기준 3,600원이었어요. 미쳤지 않나요? 이 가격에 지금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함박치킨 가스 도시락입니다. 4,000원이죠. 이것도 오래된 제품입니다. 요새는 4,000원에 이렇게 못 빼요. 보시면은 소세지, 완자, 함박스테이크, 웨지, 콘, 김치. 여러분, 밥이 어딨죠? 밥은 밑에 단에 따로 있습니다. 밥이 한 칸이 또 있어요. 이거 2층짜리 도시락입니다. 2층짜리 도시락. 옛날은 2층짜리 도시락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굉장히 많이 사 먹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반찬들밖에 없거든요. 이거 뭐 30대 남성이 싫어할 반찬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걱우걱 먹는 거죠, 그냥. 여기. 심지어 감튀 웨지까지 들어있다고. 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찹스테이크랑은 완전히 상반돼 있잖아요. 얘는 솔직히 S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A에 앞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함박가스랑 치킨가스가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 밑에가 함박이고 위에가 이게 치킨입니다. 무료 증정으로 진라면까지 돌았죠. 자, 그래서 깐풍기엔 소세지 도시락인데요. 이 도시락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깐풍기 소세지 도시락은 GS의 그 도시락을 저격하려고 나온 도시락입니다. 일단 이것 자체로도 그렇게 맛은 나쁘지 않은데 얘는 탄생 목적이 누군가를 없애기 위해서 나온 암살자입니다. 그 제품이 어떤지는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래도 A등급입니다. 자, 이거는 넣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도시락이 이렇게까지 몰락했다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에 왜 고등어 구이를 넣습니까? 이거는 편의점을 찾는 사람들이 원하는 도시락의 방향이 아닙니다. 편의점 도시락에서 아무도 잘 구워진 고등어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잘 구워진 고등어를 원하는 사람은 생선 구이집을 가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대체제로 편의점 도시락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의 구성을 보십시오. 호박나물과 무말랭이, 그리고 견과류 멸치볶음. 이건 누구를 위한 도시락 반찬입니까? 많이 팔릴 수 없는 도시락 반찬입니다. 어떤 느낌으로 접근을 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 도시락에 많은 찬사를 보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도시락을 열렬히 환영할 수 있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승우 아빠에게 단 하나의 도시락만 평생 먹으시오라고 했을 때 저는 GS의 치킨 도시락을 먹겠습니다. 승우 아빠 기준 SSR입니다. 승우 아빠의 키타산 블랙 치킨 도시락입니다. 원탑입니다. 사실은 석천이 형님이 조금 밉습니다. 왜냐하면 석천이 형님 없는 버전이 더 맛있었거든요. 이게 석천이 형님이 들어가면서 반찬이 뭐가 바뀌었느냐? 이상한 감자 사라드 같은 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 깐풍기 같은 게 생겼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조금 더 많았고 이 밑에 스파게티가 깔려있는 버전이 있었거든요. 저는 과거의 그 치킨 도시락의 영광을 다시 맛보고 싶었지만 현재로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이 GS의 치킨 도시락을 이길 수 있는 다른 도시락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치킨 도시락은 S티어입니다. 이 치킨 도시락을 저격하기 위해 나왔던 것이 바로 이 깐풍기 소세지 도시락입니다. 보세요, 이 구성을. 소세지, 깐풍기, 반찬, 깐풍기, 소세지.
반찬! 하지만 저격수는 이렇게 힘이 강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장어구이 도시락 15,000원짜리인데요 저는 이거를 한번 먹어보기 위해서 휴대폰용 어플리케이션에 나만의 냉장고를 이용해 가지고 시켜서 한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장에서 15,000원짜리를 그냥 시켜 가지고 폐기시킬 점장님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무슨 맛이냐, 이 안에 들어있는 장어 15,000원에 팔 수 없는 정도로 뭔가 구성이 많기는 합니다. 그 땡초고추 이거 절임이라던가 뭐 생강이라던가 초생강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일단 가격 장벽이 너무 세요. 15,000원이면 여러분 뭐 요즘 기준으로 당당 치킨을 2통을 살 수 있지 않나? 이게 가성비는 솔직히 맞진 않아요. 근데 장어라는 것을 넣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이 가격에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은데요. 편의점 도시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접근성과 가성비 이런 것들을 조금 무시하고 만들어낸 이벤트성 괴물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박하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뉴 정성 가득 비빔밥입니다. 뉴라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리뉴얼을 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는 잘 팔렸냐? 놀랍게도 잘 안 팔렸다고 합니다. 편의점 비빔밥들이 잘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편의점에 가서 비빔밥을 사 먹을 정도의 용자는 그리 많지 않고요. 이거는 아까 그 고등어 도시락하고 비슷한 정도의 접근성이 조금 느껴지는데요. 이거 그리고 되게 애매해요. 저 나물을 데피면은 뭔가 이상해지고 밥만 데피고 나물만 넣기에는 온도가 뜨뜻미지근하고 이래가지고 뭔가가 그 밸런스가 잘 안 맞습니다. 먹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비빔밥 전문점에서 먹었던 거를 어느 정도는 따라잡아줘야 구매할 욕구가 많이 생기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성을 감안해야죠. 왜냐하면 비빔밥이 또 한식의 세계화에 일조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외국인들이 Do you know 비빔밥? 이거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어봤어 도시락. 이게 제가 엊그제 먹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제육의 불고기는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보시게 될 건데요. 이건 눈으로만 봐도 어떤 맛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어떤 맛인지 그냥 보기만 해도 온몸의 DNA에 저 맛이 각인이 돼 있어가지고 보기만 해도 무슨 맛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거는 어디까지 적용되나, 이 윗줄에도 다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맛이 여기까지 다 알아. 이 안에 있는 모든 반찬의 맛을 여러분은 경험을 했고 지금 완벽하게 머릿속에서 재현해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반찬이 어떤 맛인지 항상 먹어본 맛의 총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5,500원입니다 아까 그 3,500원이거든요 뭐 물론 얘보다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5,500원이란 말이야. 도시락값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근데 더 슬픈 점이 뭔지 아세요? 5,500원이 가성비라는 거예요. 이제 식당 가서 5,500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더 슬픈 현실이다. 자, 그래서 뭘 좋아할지 다 넣어봤어 도시락. 요즘은 이렇게 무거운 도시락은 솔직히 잘 못 먹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이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너무 흉측하게 나왔는데요. 얘 닭다리 완전 크닥이라는 도시락인데요. 얘가 칼로리가 1100인가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게 이 자메이칸 통다리처럼 이 닭다리가 통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밑에 이제 감튀가 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볶음밥이고요. 그리고 통소세지 들어있고 마요네즈 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치즈. 굉장히 헤비한 도시락이에요. 이거는 밥도 흰밥이 아니라 볶음밥입니다.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저녁 때 얼굴에 여드름이 납니다. 얼굴에 개기름이 쫙 나는 굉장히 고칼로리 기름진 도시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그죠? 도시락에서 이 정도의 기름짐을 생산할 수 있다? 이거는 못 참는다. 근데 S까지 가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때려 놓은 느낌이 없지 않다. 그래서 닭다리 완전 크닥 모듬튀김 다음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가 바싹 고추장 불고기. 자, 이제 과거의 영광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김혜자님 사진이 붙어있는 도시락치고 실패한 도시락이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GS가 밀었던 나물들이 있죠. 뭐 콩나물, 호박나물, 고추장 불고기인데 얘랑 아까 여러분들이 흔히 먹었던 이런 고추장 불고기는 명확히 다릅니다. 얘는 촉촉함이 있죠? 아닙니다. 얘는 바싹 불고기이기 때문에 촉촉함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가격이 4,000원인데 지금은 아마 이 가격에 못 나올 겁니다. 이 제품 지금은 없는 제품이에요. 이 계란말이 안에 야채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쉽게 넣을 수 있는 도시락이 아닙니다. 이거 말 그대로 해자예요. 보시면 여기 튀김도 있고요. 아주 알차게 또 구성을 해가지고 타르타르 소스까지 넣어줬습니다. 이거. 그리고 신기했던 건 뭐냐면 밥을 이렇게 나눠놨다는 거예요. 주변에 도시락을 사 먹는 사람들을 그때 이제 물어보면서 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를 물어봤을 때 남성 유저들은 솔직히 왜 갈라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여성 유저들은 이렇게 나눠놔가지고 한 입을 먹기에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들은 피드백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 밥 왜 나눠놨지?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A의 마지막은 좀 그렇습니다. B의 앞으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A줄에 들어가기에는 나머지 것들이 좀 훌륭한 게 좀 많습니다. 자, 김혜자 육찬 도시락 3,000원입니다 여러분. 이 육찬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감자 볶음이 들어있습니다. 소세지도 있고요, 계란말이가 있고, 떡갈비가 있고, 볶은 김치가 있습니다. 이 육찬 도시락 히트 상품입니다. 스테디셀러고요. 모든 편의점에 2개 이상 주문하는, 호불호가 거의 없고요. 남녀노소 다 먹던 겁니다. 3,000원이죠. 심지어 2015년이네요. 아직도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B의 앞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진만, 고기 진짜 많은 도시락인데요. 이 고진만이 나올 때부터 뭔가 도시락이 강을 건넜다고 해야 될까? 어떤 강이냐면은 더 이상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뭔가 시계추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경계선을 이제 넘어버린 거죠. 그냥 너희들이 좋아하는 반찬이 뭔지 알겠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저것을 섞어가지고 콤비네이션 재탕으로 계속 내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10년이 넘게 도시락을 먹었는데 10년 전에 먹었던 제육볶음하고 불고기 맛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더 이상 이 도시락에서 새로운 메타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 뭐만 하면은 그냥 제육이랑 불고기에 플러스 뭐 햄, 이거 잘 팔리는 건 알겠는데 한솥 이런 데는 신메뉴로 여러 가지를 내잖아요. 근데 요즘은 편의점 도시락 중에 신선함은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 거지. 도시락 유저로서, 여전히 도시락을 먹고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이제 고착화가 돼 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솔직히 이거는 B 못 드립니다. C로 가겠습니다. 자, 한상 가득 도시락.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취지가 그거예요. 명절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자취생들에게 명절 음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뭐 잡채, 갈비찜, 전, 뭐 완자, 나물 이런 것들을 간창 넣어가지고 한 건데요. 6,000원입니다. 5,900원. 그리고 이제 밥이 흑미를 섞은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집밥 같은 느낌이 있죠. 뭐 구성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나왔을 당시에 가격이 조금 높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문제는 저 잡채입니다. 저 잡채는 어떻게 해도 맛있는 맛이 나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부드러워지지가 않고, 그냥 먹어도 부드럽지가 않고, 그냥 저건 잡채가 아닙니다. 잡채를 도시락용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너무 높지만, 그럴 거면 그냥 빼버리고 저기에다가 뭐 동태전 이런 걸 몇 개 더 넣는 게 차라리 좋지 않았을까. 요거는 이벤트적인 거를 따지고 저는 얘가 되게 쓸모없는 도시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명절 집밥이 생각나서 한번 사 먹어봤다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는 공감하지 못하지만 의외로 이것의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기준점인 B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빔밥보다는 높죠. 쌈밥 2달러보다는 낮습니다. 이 정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치킨 몬스터는 아까 그 완전 크다기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튀긴 치킨입니다. 그리고 저 스파게티 소스 약간 선 넘는 거거든요. 도시락에 들어있는 스파게티는 저렇게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시락에 있는 스파게티는 그냥 기름 범벅이면 돼요. 딱 그 정도만 원합니다. 저거 너무 자극적이에요. 밑에만 그냥 살짝 깔고 위에다가 튀김 올려줘가지고 치킨 향 나는 스파게티면 충분합니다.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맛있습니다. 요거 안에 좀 콩 같은 게 들어있는데 그냥 적당한 정도로 맞춰져 있는 맛이고, 얘도 그 외 그 바이더웨이에서 팔았던 그 치킨 튀김 같은 맛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닭다리 완전 크다기랑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한 요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좀 빼긴 빼야 되네. 요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 이 스파게티 요거 정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정도. 이 스파게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추억의 도시락 2,400원이죠 이것이 진짜 추억의 도시락입니다. 13년도에 나왔네요. 도시락으로서 들어가야 되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란 후라이, 밥, 햄, 김치볶음, 육개장 작은 사발이랑 먹으면 한 상의 콤비입니다.
굳이 2달러 도시락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추억의 도시락 어디로 가느냐? 추억의 도시락은 뭐가 같이 들어가죠, 여러분? 추억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추억을 포함해서 2달러 바로 옆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므라이스 앤 커리 도시락입니다. 저는 이 도시락을 살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편의점 도시락에 오므라이스를 실제로 이렇게 반을 접어가지고 가공을 해가지고 넣는다고? 굉장하다.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다. 그냥 밥 위에만 계란 지단이 올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밥 밑에도 계란 지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로 할 수 없는 작업이거든. 일일이 수작업을 해가지고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볶음밥도 괜찮아요. 솔직히 조금 더 케찹 맛이 났으면 하는 느낌이 있지만 뭐 그걸 쓰지 않은 건 오른쪽에 커리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 커리도 나쁘지 않았는데 숭아빠는 커리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감자 웨지와 소세지가 들어있어서 좋았다. 가성비 나쁘지 않았고 카레를 먹고 싶을 때 충분히 살 수 있을 법한 그런 메뉴고, 지금도 커리가 들어가 있는 도시락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얘는 A 정도 줘야 되지 않나. 카레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A 정도 받아줘야 네가 우리 동네의 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심 돈가스. 네, 일단 S 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돈가스에서 주요하게 이야기해줄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돈가스의 튀김옷입니다. 이 돈가스의 튀김옷은 너무나도 훌륭해서 차가운 상태로 먹어도 바삭바삭합니다. 안 데피고 먹어도 튀김이 바삭합니다. 공감하시죠? 어떤 마술을 부려넣는지 모르겠는데 데폈을 때보다 그냥 먹었을 때가 더 바삭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튀김 표면에 기름이 끓으면서 그게 약간 눅눅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걸 전자레인지에 데핀 다음에 조금 기다려서 기름이 다시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면 바삭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돈가스에 대한 역학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은 훨씬 더 맛있게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도시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은 성급했던 겁니다. 조금 기다리셨어야 돼요. 그리고 이 돈가스와 돈가스 소스, 그리고 위에 있는 치킨, 튀김, 소세지, 계란, 김치볶음 이런 게 너무나도 훌륭했습니다. 저는 이거 50회 이상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는 S입니다. 저는 치킨 도시락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회 이상 먹었습니다. 자, 김혜자 명불 허전 도시락 S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3,400원에 반찬 이렇게 들어있다. 심지어 여기 있는 버섯 볶음, 시금치, 콩나물도 맛있습니다. 이거는 반찬을 거를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브로콜리조차 맛있어요. 옆에 이 치킨 기름에 약간 동화돼가지고 이것 자체도 맛있어. 김혜자 모듬치킨 명불허전, 치킨 도시락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명불 허전입니다. 지금 나오면 6,500원입니다. 레알. 지금 6,500원으로 나와도 사 먹을 사람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레알. 한동안 CU에서 스팸을 이용한 PB 상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작정하고 스팸 먹다 한번 죽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스팸 다량으로 깔아가지고 만든 그런 건데요. 얘는 제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스팸밖에 들어간 게 없는데 700칼로리가 넘은 거야. 그러니까 스팸 자체가 고칼로리 음식이다 보니까 반찬을 다른 걸 더 넣게 되면 막 칼로리가 막 올라가서 좀 부담스러워지고, 문제는 스팸 맛이 너무 강해서 스팸 맛밖에 안 나는 거지. 저는 도시락이란 건 이런저런 반찬을 같이 먹는 재미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스팸이 너무 그 조명을 시게 받아가지고 저는 이거를 그렇게 만족스러운 도시락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아쉽지만 저는 C등급까지 내려갑니다. 왜냐? 한 번밖에 안 사 먹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2달러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요. 2달러는 여기까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원 완전 한판 정식, 이거 S로 올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되면은 4대 천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 CU 도시락의 전성기를 바로 얘가 만들었습니다. GS 일변도를 바꾼 그 도시락입니다. 대항마로서 아주 잘 쓰였습니다. 이 CU 도시락의 특징인데요, 메인 메뉴에 엄청나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 뭔가 든든하게 먹었다는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도시락 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완전 한파 정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심지어 조금 더 걸어가면 GS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락이 만족스러워서 계속 사 먹었다 그러면은 제 기준에는 S에 올라갈 수 있다. 저도 이거 한 20번 30번 정도 먹었으니까 제 기준에는 많이 먹은 도시락 중에 하나입니다. 더블 빅 요일 정식, 이거 어디 거더라? 이거 CU 건가? 이거 2층이에요. 2층. 이 더블 빅 요일 정식이 백종원 도시락이 나오기 전에 CU가 만들던 도시락입니다. 이게 요일마다 메뉴가 조금씩 바뀌어집니다. 월화가 다르고 뭐 수목이 다르고 이런 거예요. 해자 도시락을 이기기 위해 가지고 이제 2층이라는 특이점을 줘서 밥하고 반찬하고 분리가 되면은 이게 조금 더 풍성해 보이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요런 형태로 약간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으로 나온 게 바로 그 백종원의 한판 도시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흐름이 바뀌는 거죠. 요거 할 때는 여전히 GS가 조금 더 먹고, 이때는 세븐일레븐도 강했을 때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 도시락이 가장 치열했던 때는 2013년에서 15년 사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더 도시락의 르네상스가 아니었나. 건전한 경쟁 구도, 명가보다는 조금 덜 먹었다, 이 정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조금 좀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6천 도시락이 완전 크닥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뭘 좋아할지 몰라 다 넣어봤어 얘는 선배님들보다는 조금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등어 도시락 같은 거는 이제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사람이 원하는 건 아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또 너무 주장할 수는 없죠. 왜냐면 위에서 왜 이렇게 반찬 새로운 건 안 만드냐 이를 해놓고 여기에다 도시락 고등어 준다고 를 하면은 새 거 달라고 해놓고 고등어 줬더니까 말이야, 약간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기 위해서 고등어 도시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해야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등어 도시락 좋은 시도였다 정도로 해서 이렇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찹스테이크, 사골만두 이런 스팸 구이보다는 뒤로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고진만보다는 좀 빼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보니까 찹스테이크보다는 뒤로 가는데 요 정도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